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수현생 이강민입니다.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고요. 이번 주가 지나면 5월이 시작되죠. 5월은 여러 행사가 있는 그런 달이죠. 다음 달은 바로 또 휴일도 많고요. 그래서 사실 또 금방 지나가기도 합니다. 자, 이제 4월이 지나면은 3분의 1이 지나갑니다. 2023년에 3분의 1이 지나가는데요. 방송을 듣고 계시는 투자자분들 모두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작년 초반에 좀 고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초반에 결과가 좋지 않았었는데 중반 이후부터 베이스를 다시 찾고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2023년 들어서는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2023년 그동안 누누이 강조를 해드렸었습니다만은 2023년 그리고 올해부터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다. 왜냐하면은 지금부터 잘하면 2022년도에 좋지 않았었던 그런 결과들 충분히 만회하고 남는다. 그리고 훨씬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잘 대응하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또 보면은 전문가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 회원분들이 이렇게 나갔다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최근에는 또 이렇게 복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시장의 흐름이 또 좋아졌구나, 그리고 저도 역시 컨디션이 좋아졌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시황 이슈 종목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에도 조정을 받고 있어요. 지난주에 초반에 강하면 후반에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2600을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강했다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좀 조정의 폭이 더 커요.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심하게 갔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간 그런 흐름들에 대한 후유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는 그런 구간에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그렇습니다. 마냥 갈 것만 같은데 가지는 않고요. 조정을 분명히 받고요. 그리고 마냥 하락할 것만 같은 그런 흐름 속에서도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서 조정을 받는 눌림목 구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유튜브라든지 또 이런 언론 기사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또 강경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표현의 어떤 수위라는 거죠. 유튜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극적인 기사라든지 제목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찾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더 자극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엄청난 그런 강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시장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대폭락이 올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근거는 경기 흐름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기 흐름이 좋지 않고 또 미국도 흐름이 좋지 않고 은행들이 파산하는 그런 흐름,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시장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경기 흐름이 좋지 않으면은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시장을 움직였었던 가장 큰 힘은 유동성입니다. 결국은 돈이 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난 10년 이상의 기간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2008년, 한국은 2008년이죠. 그리고 미국은 200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과연 경제의 흐름이 좋았었느냐? 아니거든요. 경기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경제의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엄청난 자금의 돈들이 풀렸기 때문에 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경기 흐름 좋았습니까? 좋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어요. 돈을 풀어가지고 그 주식시장을 반등시키다 보니까 한국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금리와의 싸움입니다. 금리 그리고 물가지수, 이 두 가지가 시장을 좌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악재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락하더라도 전저점을 이탈하고 최저점을 이탈하고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작년 10월이나 11월 10월일 정도 되겠죠. 10월, 그리고 또 올해 초 이럴 때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뭐 그냥 끌고 가면은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냥 쭉 끌고 가셔도 무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물론 종목에 따라서 흐름이 다릅니다. 종목이, 어떤 종목은 가는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또 안 가는 종목이 있겠지만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그렇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급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저 그런 수준이었었는데,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코스닥의 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코스닥이 그동안 워낙 강하게 갔었죠. 그리고 아무래도 2차전지 쪽의 흐름이 아직까지는 다시 완벽하게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지수를 보면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 조금 넘게 조정을 받았고요. 코스닥은 6%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코스닥의 낙폭이 훨씬 크죠.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600과 2500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600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박스권 흐름 조금 더 내려간다고 하면은 2450 정도까지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내려가면은 조금 상황이 애매해져요. 그래서 단기에 또 어떤 그 시장에 약간 심리적으로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 올 수도 있는데요. 여기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2500 정도가 한계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역시 고점 박스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고점이 높아졌죠. 이전에는 2450에서 2550 정도 사이였는데 지금은 2600과 2500 정도 사이에 박스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장중에 조금 더 이 2500선을 이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하더라도 다시 더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웬만하면은 2500선 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2600을 이탈하게 되면은 결국은 2450까지 내려가는 그림이 유력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잘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2500선이 상당히 중요해진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조금 더 관찰을 해보고 단기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단기 예상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다음은 이슈입니다. 이번 주는 두 가지 이슈 역시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FOMC,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에 대한 이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FOMC입니다. FOMC 같은 경우에는 5월 초에 FOMC가 예정이 돼 있죠. 일단은 FOMC에서 뭐 특별하게 시장이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워낙 지금 최근에 상황들이 좋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또 인상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경기 흐름 자체가 좋지 않게 변한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금리 인상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금리 인상의 흐름은 올해 중반이 넘어가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단기에 금리를 인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가지수가 일단 현재는 높고요. 그리고 뭐 완벽하게 쭉 내려가는 그런 흐름도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금리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죠. 소폭 인상하거나 동결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올해 하반기가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망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연준의 인사들이나 이런 쪽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가능성이 얘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장의 흐름은 좋아지겠죠. 어쨌든 경기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인다고 하면은 조정을 받는 게 정상적이겠지만은 사실 그 경기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다 예상이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뭐 물론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역시 그건 단기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오히려 눌림목 구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새롭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역시 그 FOMC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특별한 이슈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금리를 0.25% 정도 인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그 이상을 인상한다거나 앞으로 계속해서 엄청나게 인상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만한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미국 방문 소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미국으로 출발을 했죠.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그래요. 이게 지난 5년 동안은 국빈 방문이 없었고요. 어쨌든 그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 방문이 이루어진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그래요. 사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어떤 행보라든지 또 외국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정치적으로 계속 싸우는 그런 상황들만 나오기 때문에 그 이면이라든지 또 뭐 그 이상을 나아가서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미국 방문도 상당히 중요하죠. 가서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역시 경기 흐름이 좋지 않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이쪽에 대한 미국의 어떤 제재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연 해소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양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30%씩이 거의 나눠져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중도가 40%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중도를 빼놓고는 어떤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안타깝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주식 투자라는 측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경제에 대한 걱정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나라를 방문하거나 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또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 상황과 관련해서 인터뷰 논란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우리에게 뭐 어떤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좋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고요. 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악재가 될 만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를 그런데 얻어올 수 있다고 하면은 약간의 호재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방문 자체가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거죠. 어쨌든 주식시장은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과거에 일본의 뭐 프라자비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또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뭔가 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상황은 없을 가능성이 크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호재가 나올 가능성도 또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큰 어떤 걱정이나 이런 것들은 할 필요 없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무료 추천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한솔케미칼은 21만원, 19만원 가격 조정을 했죠. 그래서 가격이 오면은 매수해 보시고요. 손절 10%, 수익 30%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이맥스는 13,000원 1차 매수 됐고요. 2차는 11,800원이죠. 2차까지 매수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손절 10%, 수익 30%, 그냥 상승하면 30% 노리면 되겠죠. 자, 그리고 대보마그네틱 7만원, 63,000원 분할 매수인데요. 1차 매수 됐고요. 역시 손절 10%, 수익은 30% 정도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모 이 종목은 12,500원, 11,500원 분할 매수인데요. 1차 매수는 됐고요. 그리고 혹시 2차 매수까지 되면은 손절 10%, 수익 30%, 수익은 30%로 거의 고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SP 시스템스는 12,000원, 1,800원 분할 매수, 손절 10%, 수익 30%인데요. 오기가 뭐 쉽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온다고 하면은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기술은 63,000원, 57,000원 분할 매수죠. 가격이 오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온다고 하면은 수익 가능성은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기다려 보시고요. 이게 왜 가격이 이러냐면은 이날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에 급등을 했는데 이후에 곧바로 조정을 받아서 그냥 원래 가격대로 그냥 놔뒀습니다. 뭐 혹시라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가격을 변경을 한다든지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료 추천주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평택촌놈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좀 쭉 둘러보시고요. 이렇게 배너가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 배너도 있고요. 유료 서비스 여기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전문가 홈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전문가 성향이라든지 또 어떤 걸 전달을 하는지 간략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투자 전략은 유료 회원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전문가 서비스 결제를 들어가시면은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결제를 하시면은 유료 서비스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자, 오늘 무료 야간 방송이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주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은 시장이 완벽하게 날아가기 전에 그때부터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훨씬 유리하고요. 단기나 중기나 또 장기나 모든 것들이 지금이 훨씬 유리한 국면이다. 6개월, 1년이 지났을 때는 그때는 단기 매매 위주로 하는 그런 그 종목들을 추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무료 추천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튬 관련주 중에서 하나 골라봤습니다. 황금 ST인데요. 이 종목은 리튬 관련주 테마에 포함된 그런 종목이죠. 그렇게 아주 큰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은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어요. 조정받으면 접근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황금 ST. 자, 이 종목 지금 보시면은 가격이
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리셨다가 조정을 좀 확실하게 받으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턱대고 그냥 접근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이 종목이 강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아주 강한 종목이면은 적당히 접근을 하면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확실하게 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준가 전달하겠습니다. 75,000원, 67,000원, 75,000원, 67,000원 이렇게 분할 매수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30% 이상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또 리튬 관련주들도 단기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중기적으로는 또 흐름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격이 왔을 때 접근하시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24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